반갑습니다. 제가 드디어 이렇게 광화문에 입성을 하였어요. 너무너무 잘했죠. 제가 광화문에 들어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 임금이 있던 곳이잖아요. 여기엔 사대부들이 살던 곳이고, 여러분들도 저도 이곳에 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아마 전생에 대제학들이었지 않았을까, 유생들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광화문에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고, 하나하나 조금씩 풀어나갈게요. 같이 가요, 같이. 나만 잘 될 필요도 없는 거고, 한 분 한 분. 그리고 제가 나중에 목표는 이 강의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 조그만 강의든 큰 강의든 이렇게 자기의 자서전을 발표하는 일까지도 만들어 드리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자, 계획을 크게 잡았으니까 하나하나 같이 해가요. 자, 여태까지는 우리가 뭐 청간론도 해봤고 지지론도 해봤고 했는데, 선생님들 사실은 유튜브를 보면 안 나오는 게 없어요. 그죠? 네이버 지식인 보면 못 찾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지식을 알아요. 공부만 좀 열심히 하면 인터넷 하나만으로도 하버드대를 갈 수 있을 정도로 찾으면 모든 게 가능한데, 지금 문제가 역학을 아시긴 아는데 드문드문 알아요. 근데 자,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인풋은 되었는데 아웃풋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인풋된 걸 어떻게 한마디라도 해볼 수가 있어야지 그게 될 거 아니에요. 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조 대표님이 본인의 운명을 발표하실 거고, 그렇게 발표하실 때 보면 선생님들이 저사주는 간여지동사주 이런 거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감 포럼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지장간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자, 천간이 있고, 자, 이게 경술일주라면, 자, 천간이 있고 지지가 있어요. 근데 술 속에는 신정무라고 하는 요 지장간이 숨어 있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생겼냐면 천간의 글자와 같이 생겨 있는 거예요. 자, 지지 속에 암장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숨어 있다. 그래서 지장간이에요. 지지 속에 숨어 있는 천간의 기운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연월일지를 한번 보면 연, 월, 일, 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일을 중심으로 자, 채용론과 빈주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일은 나 자체야, 자체. 자, 일이 나 자체라면 요 밑에 있는 것은 용이 될 거고, 그러면 자, 내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야. 자,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그 부인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두 분이서 합쳐지면 이게 또 하나의 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체가 되고 그 양 옆에 있는 애들이 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나 혼자 있을 때는 얘마저도 나의 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고, 그걸 또 거꾸로 말하면 얘가 주인이 된다면 빈이 되는 거예요. 주빈이론, 빈주이론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내가 부인과 합체가 됐을 때, 우리 부모님도 내가 모실 수 있겠죠? 조상님도 내가 모실 수 있겠죠? 내 자식 자리도 내가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스릴 수 있다. 내가 용할 수 있다. 나의 빈이다. 라고 생각하면 채용 이론이 다 나올 수 있어요. 얘 하나를 중심으로 다각도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럼 또 하나 볼게요. 연월을 중심으로 얘가 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 핵가족 시대 생각하면 돼요. 내가 내 부인과 내 자식이 함께 사는 집안.
거기에 할머니 집에 놀러 가고 조상 산소에 놀러 가고, 얘는 그러면 얘 자체가 주가 되고 얘가 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간에 나를 극하는 글자가 있다면 처음부터 월주 한번 볼게요. 월주에 편관이라고 하는 7살이 떡 버티고 있는 분들이 본인 사주에 있나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편관이라는 게 딱 있다면 나를 월주에서부터 극하니까 천간에 극하는 글자가 많은 게 좋을까요? 이렇게 상승시켜주는 글자가 많은 게 좋을까요? 자, 당연히. 그런데 합이 또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합이 너무 많으면 너무 많은 게 묶이고 그 묶임으로 인해서 나 자신이 없어져요. 그런 단점도 있고, 그리고 너무 내가 친절한 사람이 돼요. 너무 다정한 사람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 이론을 다 지장간을 통해서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채용 이론과 빈주 이론은, 채용 이론이라는 것은 우리 전통 사주에서 많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명리학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또 맹파 명리라는 데서는 그걸 빈주 이론이라고 해요. 거의 비슷한 이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무엇을 중심으로 봐라? 나를 중심으로 봐라. 자, 나를 중심으로 봤을 때 이 경술이 이 속에 정화가 숨어 있다. 지장간 속에 무엇이 숨어 있나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요, 자, 오, 묘, 유 네 글자만 볼게요. 자, 오, 묘, 아니 여기가 묘나, 묘유, 이 네 글자만 먼저 볼게요. 걔네들은요, 한 개밖에, 한 가지 성향밖에 안 숨어 있어요. 얘는 자에는 임계가 숨어 있고요, 묘에는 갑을이 숨어 있고요, 오에는 병기정이 들어있는데 이건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그리고 유에는 경신이 숨어 있어요. 자, 얘 하나만 세 개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한 개씩밖에 없죠. 그게 뭐냐면 자수 속에는 임계라는 숫밖에 없고, 묘 속에는 가불이라고는 목밖에 없고, 유 속에는 경신이라고 하는 금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왜 세 개인데 하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왕지라고 하죠. 왕지. 자, 왕지 속에는 한 가지 기운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시 일지가 무슨 자, 무슨 오, 뭐 무슨 묘, 뭐 기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좀 있으시네요. 그죠? 자, 무슨 유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처음 딱 만났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 우리 좀 달라요. 성향이. 예를 들어서 진술충미를 가진 사람들은 지장간 속에 세 개나 입고돼 있어요. 임묘돼 있거나 입고돼 있거나 세 가지 기운이 쫙 깔려 있어서 그걸 잡기라고 해요. 잡기. 그래서 재관 잡기 용신격 뭐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있죠. 재관 잡기격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럼 진술충미를 가진 사람들하고 좌우묘유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성향이 다를까요? 저 대표님, 어떻게 다를까요? 왕지의 사람과 고지의 사람. 왕지는 이제 왕자 두 개밖에 자기 고집밖에 없으니까 네. 자기 주체성이 강하고, 네. 왕자병 공주병이 주체성 강한 반면 진술충미를 고지나 묘지나 네. 뭔가 저장하는 창고 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뭐가 들어있을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진술충미 가진 사람들은 속이 많이 변해요. 무엇에 따라? 그 오행에 따라 너무 많이 변하고, 또 이웃 사람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진술충미는 트랜스 알죠? 도란스라고 하지. 옛날에 이렇게 220 꼽았다가 110이라고 바꾸고 도란스, 트랜스라고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는데, 좌우묘유를 가진 사람들, 자, 본인의 일주에 오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불같은 성격이 있을 거고요, 밝은 성격이 있을 거고요. 근데 묘를 가진 사람과 또 다 각자 하나하나 다르겠지만, 얘는 지장간 속에 한 가지 기운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좌우묘유 가진 사람이 진술충미를 보면 별로 이해가 안 가고요, 진술충미를 가진 사람이 좌우묘유를 가지면 너무 단순해요. 단순해. 느껴요? 선생님 뭐죠? 진술충미.
진술충미에 속해요? 느껴요? 아이 보면서 순수해. 순수 결정체야, 그죠? 하나밖에, 한 가지 기운으로 해. 그래서 그게 왕자병, 공주병이다. 왜? 나밖에 모르니까. 그리고 좌우묘유를 뭐라고 해요? 도화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왜 도화살이 오냐면, 내가 잘났어. 이거거든요. 나밖에 몰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그런 특징이 그래요. 그러면 자, 이번에는 인신사의 4개를 볼게요. 요거 안 설명했다. 자, 오병기정은요, 기토라고 하는 애가 들어있지만 이건 화토동법이라고, 화와 토를 같은 동법이라고 놓고 보면 이해가 가요. 기토가 때로는 정화 같은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인신사의 4개 볼게요. 이제 인이 아니었다. 요거 아니고 사, 신, 해. 요 4개를 볼게요. 얘는 몇 개가 있나 보세요. 인에는 무병갑이라는 애가 들어있어요. 자, 무병갑. 그 다음에 인에는 무병갑이 있고 무병경. 그 다음에 신에는 신무임경이라는 애가 들어있는 거예요. 얘는 해, 무갑임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얘네들에게는 다 공통점 뭐가 들어있어요? 4개가 들어있죠. 자, 인신사에는 요 설명 방법이 이렇게 하니까 또 새롭죠? 자, 인신사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무토가 각자 하나씩 들어있어. 그게 뭘로? 여기로 들어있다고. 여기로. 자, 전달의 기운에서 무토의 기운으로 넘어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갑임, 이렇게 무임경, 이런 게 다 모두 다 그렇게 들어있는데요. 무병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임목 속에는 병화와 간목. 결국은 본기는 누구다? 다 밑에 있는 얘들이다. 그 다음에 본기는 누구를 닮았어요? 임목은 목을 닮았고, 그죠? 간목이 오는 거고, 이제 인신사의 사는요, 무경병이 되는 거예요. 본기가 누구예요? 이렇게 병화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신금은요, 무임경이니까 본기가 경금으로 가기 위해서 무토부터 시작해서 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해수는 무갑임이라고 해서 임수가 오기까지, 해수가 수인데 이 본기가 올 때까지 그렇게 작용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또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자수는 임계 2개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운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거는 그 한 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초창기에 자월에 태어난 사람들, 초창기의 기운을 10일 동안은 임수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일 동안은 계수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알아야지가 우리가 격을 논하거나 그럴 때 그게 다 무엇이 원룡되었느냐, 원률 분야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초급이니까 거기까지 가면 아예 진도가 안 나가니까 빨리 여기까지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진술충미 한번 볼게요. 진술충미는 진에는 진을계무가 들어있고요. 자, 진술에는요, 신정무가 들어있고요. 미에는 정을기가 들어있고요. 자, 축에는 계신기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모두 다 진술충미에는 자, 계신기, 계수, 신금, 기토 몇 개가 들어있어요? 3가지가 들어있어요. 3가지가 들어있어요. 인신사에는 몇 가지가 들어있어요? 무임경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임경 하면 임수와 경금, 무토는 중간 조율이라고 봐요. 무토는 화토동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2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가셨을까? 인신사에는 2개만 들어있는 거예요. 자, 왜냐면 인 속에는 무병갑이 들어있잖아요. 화토동법으로 얘를 하나로 놓고 보면 4가지가 딱딱딱 맞아요. 4가지 모두 다, 이 4가지 모두 다 2개의 간지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천간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기운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놓고 그럼 지장간이 뭔지는 아셨잖아요. 네, 그러면 자오묘유는 10일은 임수가, 20일은 계수가. 자,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오화 같은 경우는요. 자, 오, 묘, 유. 자, 유도 마찬가지죠. 경금이 10일, 신금이 20일을 작용하게 된다고요.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날이. 한 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자수는 대설이 움직이는 그런 때였고요. 그 다음에 축토는 소환이 움직이는 때예요. 자, 음력 1월 1일 한번 이거만 알려드릴게요. 음력 1월 1일이 되었어요. 인월이 된 거잖아요. 인월이 되었는데 만약에 입춘으로 봤을 때, 자, 1월의 기준은 입춘으로 보거든요. 입춘은 대부분 2월 4일이 돼요. 근데 만약에 음력으로 1월 1일이 만약에 2월 1일에 음력 1월 1일이 됐다. 그러면 아직까지 얘는 인월로 가지 않아요. 뭘로 가요? 아직도 축월에 있는 거예요. 자, 요거 그래서 매월의 기준은 그렇게 12절기, 24절기를 이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 이야기를 왜냐면 입춘이 딱 된 시점에 그 인월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인월이 움직일 때 만약에 1월 중에서도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음력 1월 1일 중에서도 1월 1일이 태어난 사람이 있고 1월 7일이 태어난 사람이 있고 1월 20일이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날씨가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계절의 학문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막 여름이 다 가고 있어요. 자, 망종지나 소서지나 입추됐어요. 입추가 되면은 단지 자, 신월이 되기 시작했는데 입추되자마자 하늘 보면 아주 파란 하늘이에요. 가을 하늘 되게 예쁘고 좋아요. 근데 그 첫날의 기운과 여기 무토의 기운과 경금의 기운은 숙살지기가 왔을 때의 기운은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달을 이렇게 쪼개 놓은 거예요. 원래 기운은 쪼개놔요. 그래서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사주하, 만약에 인월에 태어난 간목이다 했는데 성격이 똑같은가요? 안 똑같다는 얘기예요. 뭐에 따라? 여기, 중기, 본기에 따라. 지장간이 언제 나를 움직이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주를 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어떤 사람이 인월에 태어났고 인월 1월 1일 날 태어났어. 근데 어떤 사람이 인월 1월 28일 날 태어났어. 그 사람의 사주는 인월에 태어난 누구냐에 따라, 또 몇 년도에 태어난 인월이냐에 따라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인월에 태어났다고 같이 보면 안 되고, 또 같은 인월에 태어나서 같은 경술이라도 같이 보면 안 되고, 경금이라도. 그래서 사주가 쪼개면 굉장히 세분화돼요. 그래도 우리가 일주론만 잘 배워도 가능한 얘기가 되는데요.